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지금 다시 음봉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중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수를 민감하게 체크하기보다는 상승할 이슈를 잘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테마는 강세고요. 어제 상승했던 우주항공 테마는 하락하는 반면에 또 오늘은 제지주들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셨다면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테마에 탑승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간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요. 오늘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언택트 강연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강연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내일 이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순서입니다. 오늘 금요일은요, 1시간 동안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테마, 도전 종목까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니까요, 미국에서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더라고요.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분위기 보이고 있고,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시장 점검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관련돼가지고 지금 당장에 신경 쓸 악재가 아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고점 갱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면은 현재 증시가 그런 흐름,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어제 제가 백전백승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990 정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 좋을 거란 기대는 안 하고 2990 정도만 지켜준다면 다음 주 장대 양봉, 오늘은 컴퓨터가 밖에서 까만데 원래 이게 빨간색이었죠. 장대 양봉 좀 기대하면서 코스피도 뭐 S&P처럼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네. 또 대형주들, 우리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오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조금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 2990 좀 지켜주고 있고요. 약세를 보이더라도 여기를 이탈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없고 다음 주 그렇다면은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잘 따라갈 것이다. 장대 양봉 나와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테슬라가 하락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반등을 했고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오를지도 궁금하고요.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전망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전에 제가 혹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테슬라의 기술이 뭐 다른 전기차, 뭐 배터리 기술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앞서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딱 보면 시장이 그대로 가고 있죠. 여러
여러분들 전기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고 전기차 관련돼서 뭐 2차 전지로 이어지고 점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뭐 리튬, 뭐 전고체 해가지고 정말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이제는 정말 커졌는데 커진 만큼 이제는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되고 이 전기차에 대한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어떤 부분이 좋고 테슬라가 어떤 다른 전기차 여타 다른 전기차 회사들과 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테슬라의 오너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혁신을 계속해서 좀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테슬라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현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요. 뭐 혁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미국 유학생이어서 아는데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대놓고 남을 기만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기꾼과 성공한 사업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좀 허황된 소리를 계속해서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자체가 약간 워커홀릭입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너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질 정도로 워커홀릭, 정말 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우리 한때 불었던 도지코인 열풍 아시죠? 네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가격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하는데 다만 코인은 그 미국의 이런저런 법과 규제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저런 처벌도 받지 못했고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일론 머스크도 본인도 그걸 알고 이용한 겁니다. 그냥 대놓고 놀리듯이 그러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자본시장의 이해도가 높다는 뜻은 뭐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전기차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애초에 이 전기차라는 걸 테슬라라는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내놓기 전에 이미 자기가 전기차를 내놓으면 다른 이런저런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생기겠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 테슬라가 나온 다음에 이런저런 테슬라를 쫓아오는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뭘 시킬 수 있냐까지도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이미 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비 그다음에 발전까지 다 시켜놓은 다음에 저는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이 테슬라를 따라가려면 못해도 한 5년 정말 길면은 10년은 뒤쳐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1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슈퍼 배터리라고 하는지 무슨 배터리 이름이 있는데 네. 정말 한 번의 충전만으로도 정말 장기간 동안 갈 수 있는 정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슈퍼 배터리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쪽의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테슬라 차를 이용한 우버 같은 택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차 이 하나만을 갖고도 점점 시장을 넓혀가면서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시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핵심 기술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이 부분을 좀 잡아 놓으면 내가 계속해서 독점을 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좀 남들보다 앞서서 나갈 수 있겠다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이나 배터리 개발사들이 이 테슬라를 쫓아오기에는 굉장히 앞으로도 못해도 5년은 걸릴 거다. 많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가 앞서 있다. 이거에 대한 함축적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전기차 이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점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중요해질수록 테슬라는 계속해서 앞서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재원 위원님의 관점이 상당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진짜 일론 머스크는 천재 아니면 뭐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천재다라는 쪽으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계속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테슬라 주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또 노란톡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테마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를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이 두 가지 정말 오늘 빼놓을 수가 없었던 테마인 것 같습니다. 골판지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골판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오늘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 제지주들은 또 가볍고 올랐다가 하락도 크게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오늘 좀 첫 시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약간 그 법칙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첫 시세가 나오면 일단은 고다. 근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고고 조금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한동안은 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저런 에너지 공조나 이런저런 무역이 조금 잘 안 되고 세계적으로 좀 이런저런 공조가 안 되고 굉장히 분쟁이 많아지면서 공급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이고 뭐 지금 당장은 심각하게는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시장에 돈을 정말 많이 풀었고 이제 시장엔 돈이 넘쳐나고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류가 있고요. 또 물류를 포장하기 위한 이런 포장 관련주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도 되는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돌려봤는데 오늘 많이 올랐던 당일 강세 종목에 있는 신풍재지 오늘 많이 올라왔죠. 네. 신풍재지 오늘 많이 올라왔고 대형 포장이 두 번째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차트만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종목 오늘 좀 중요한 자리들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해줬고요. 윗꼬리를 달렸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종가로 갑자기 막 남은 한 30분 동안 갑자기 막 한 5% 이상 빼는 게 아니라면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차트가 전부 다 비슷하죠.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비슷한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줘갖고 이 두 종목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동안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저항 라인을 맞고 나서 조정이 좀 있더라도 이 공급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포장 관련돼서는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오늘 올라왔던 이런저런 재지 뒤에 재지만 붙으면 많이 올랐죠. 네. 재지만 붙으면 많이 올랐는데 한창재지 이런 좀 약한 영풍재지. 영풍재지, 한창재지 이런 종목들을 보자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위지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딱 단어는 안 하겠지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두 종목에 비해서. 앞에 있는 두 종목에 비해서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는 오늘이 첫 시세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영풍재지나 한창재지 역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때는 누가 대장이 될지는 아직은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가벼워요. 네. 가볍고 움직임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 흘러가봐야 어떤 종목이 대장일지 알 것 같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오늘 마감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 신풍재지나 대형 포장은 이대로 시세가 멈출 확률보다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많이 못 오른 이 한창재지나 영풍재지 그리고 이런저런 재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걸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때 이 재지주들, 그다음에 골판지 관련주들, 포장주들이 급등을 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택배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포장이 이제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이 재지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만큼의 대란 느낌은 아니고 그냥 가격이 상승했다 정도의 이슈인 것 같아서 더 가져가 봐도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네,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제 미국의 일자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미국의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사람들이 일을 하러 돌아오지 않는 거죠. 맞아요. 이미 이
언택트라고 하나요? 이런 좀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졌고 이미 이렇게 조금 나가서 가는 게 아닌 전부 다 시켜서 배달을 시키는 이런저런 문화들이 이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사람이 본질적으로 게으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렇게 이런 편안함에 익숙해진 이상 이 부분은 쉽게 바뀔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타버스가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미국에서는 지금 일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물류 대란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택배나 포장에 대해서는 계속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형 포장과 신풍재지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신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접근을 한다면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게 핵심 테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매수가를 잡아드려야 되는 네네네. 거군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네네. 제가 매수가를 좀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마감하고 나서 다음날 갭이 뜰 것 같아요. 갭이 뜰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고수의 영역이죠. 이거 조심스럽고. 상한가 네. 마감하는 거 이제 따라잡게 해가지고 다음날 갭을 먹는 이런 매매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갭이 떴다가도 눌리죠. 갭이 떴다가도 눌릴 때 한 2,930원 정도, 2,920원 정도 오면은 2,930원이라고 잡을게요. 2,930원까지 눌려준다면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갭이 이렇게 떴다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테마를 좀 확장시켜 본다면 그러면은 이 택배에서 뭐 우리가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이렇게 배달 수요 증가로 다른 관련 테마까지도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언택트를 떠나서 네.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공급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공급을 하려면 이런저런 물류들을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장지나 이런 골판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우리나라의 뭐 이런 배달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오를 만큼 이미 주목을 한번 코로나19 때 다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은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판지 관련주 일단은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공급난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테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테마 오늘 메타버스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고일 것 같아요. 당연히 고죠. 네. 근데 오늘은 좀 종목들이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종목보다는 좀 쉬어갔었던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상승해줬었더라고요. 네. 계속 고고. 네, 메타버스는 당연히 네. 일단은 종목들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테마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많은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죠. 많은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고 좀 순환해서 기존에 좀 대장이었던 선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런저런 좀 다른 종목들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그냥 뭐 단기로 봐도 중단기로 봐도 그냥 계속 고입니다. 고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관련주들은. 물론 관련된 기술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G나 OLED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뭐 VR, AR 기술도 필요하고 그 기술 관련주들은 제외를 하고 다만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요즘 메타버스 ETF 때문에 국내 엔터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컨텐츠 관련돼서 메타버스랑 엮여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뭐 공연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는 이런저런 좀 특성들이 있고요.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작 단계인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 오를 거예요. 다만 이 테마가 점점 발전되고 진화할수록 이 핵심적인 종목들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뭐 소셜 부분이나 뭐 이코노미컬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런저런 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 콘텐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앞으로의 수급을 다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련주로 엮이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수급은 받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하니까 조금씩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딱 대장이라고 눈에 띌 만한 종목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한 종목을 갖다가 메타버스 좋다 그랬어.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어가서 이걸로 100% 먹어야지 이렇게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메타버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좀 관련주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30%에서 50%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어느 정도를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 매매 팁은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을 너무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시세 줄 때 익절하고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로 무슨 종목이 나왔고 그게 수급을 어느 정도 받는다 싶으면 그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또 좋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느낀 게 이 테마가 확산되면서 급등보다는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올라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은 꾸준히 상승을 요 며칠 동안 해줬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맥스트나 알체라는 위원님이 보시는 그 단기 저항 돌파 구간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맥스트는 단기 저항 돌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그냥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단기 저항 돌파의 꿀팁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한번 방송 공지를 하고 무료 공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 안 돼요. 아. 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 안 되고 단기 저항 돌파는 여기서 났죠. 이 구간에서 났습니다. 이 네. 구간에서 났기 때문에 단기 저항 돌파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진짜 돌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네. 돌파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에 넥스트뿐만이 아니에요.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덱스터는 오늘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거는 제외할게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해서 오르겠지만 좀 제외를 하고 MP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이거는 오늘 강하게 돌파했어요. 이게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신고가 갱신하고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좀 늘려줄 때 담아보면은 빠르게 시세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 같아요. 그리고 이노뎁 이런 거 있죠. 네. 이노뎁, 선익 시스템 그리고 맥스트 이 정도 이런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저항이 아닌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 힘있게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른 만큼 덱스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강한 시세 상승이 다음 주에 기대되는 이 세 종목 전부 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강한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또 꿀팁을 여기서 캐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또 저는 메타버스 테마에서 가장 좀 오늘 궁금했던 게 알체라는 지난번에 그 발표를 했어요. 기업에서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서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메타버스 테마를 엮이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테마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뭐가 테마 이게 관련된 기술 관련된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에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회사가 자기가 이득이 되는 부분을 나 메타버스 싫어 이러고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체라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세력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 정치 테마주에서도 많이 쓰이죠. 나 관련 없다. 나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가가야 돼요.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가로 돌아가 보면은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려고 나온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알체라가 오늘 다시 엮였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오늘만 봐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만 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알체라 같은 경우는 한호 멈췄다가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이노뎁, 선익 시스템, 맥스트만 이야기한 게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봤을 때 하루 정도는 더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알체라는 오늘 안 들고 온 거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맥스트, 선익 시스템, 이노뎁 위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테마는 역시나 계속해서 곱니다. 네, 테마가 확산되면서 종목들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테마적으로는 엮여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판지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 100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합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네, 지금 16전 8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50대 50의 비율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승 챙겨간 종목 포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이렇게 승 챙겨가시고요. 진짜 소개해주자마자 하루 만에 뭐 팜스토리고 다른 종목들도 승 빨리빨리 챙겨갔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세원 다음에 동국제강, 삼성전자, 텔레칩스 도전 중이고 텔레칩스 승 거뒀죠. 네, NFC 그리고 NPK가 또 승을 거둬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폴라리스웍스 어제 제시를 해주고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16전 8승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도전 100점 베스트 오늘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모션 제어칩 메타버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고 종목은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진 엑스텍 오늘도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동시호가 구간까지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일단 매수가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볼 때 봤는데 호가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호가를 굉장히 얇게 떠놓고 좀 이제 대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가 9,470원인데 이게 아마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여유 있게 9,490원까지 매수가로 잡겠습니다. 9,490원에 매수가를 역시 한 호가 더 올려서 잡아주셨습니다. 아진 엑스텍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16전 8승을 거두고 있는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일단 빨리빨리 또 승을 거둬둬야 우리가 또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유튜브에도 지금 막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제 폴라리스웍스 매수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AS 일단은 동국제강 좀 볼까요? 동국제강?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번 전환이 되었습니다. 상승으로 반등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16,700원이죠. 여기랑 15,400원? 15,400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박스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강한 반등세가 한 번은 나올 거다. 이후에 철강주가 쭉쭉 올라가서 고점을 간다 이게 아니라 한 번은 반등이 나왔다가 내리더라도 한 번은 반등이 나왔다가 내릴 거다. 한 번의 반등에 우리는 5% 이상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차트상 올라간다고 하면 보통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리 박스 구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15,4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동국제강 추가 매수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준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추가 질문 좀 드려보면 동국제강과 관련해서 철강주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좀. 철강주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철강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지 않나요? 안 좋은 이야기가 최근에 악재들도 나오고 있는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네. 저는 테마를 막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큰 돈이 될 것 같다라고 보면은 공부를 좀 하죠. 메타버스처럼. 그래서 메타버스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 네. 그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NFT까지의 관계성도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철강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거를 아는 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거짓된 정보나 전망을 드리기보다는 모르겠는 건 모르겠는 겁니다. 모르겠지만 동국제강만 놓고 보면은 한 번의 반등은 내리더라도 한 번의 반등은 나왔다가 내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 이즈미디어도 짧게 AS 부탁드릴까요? 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18,350원에 추가 매수 자리였는데 이때 그냥 주더니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려고 오나? 이런 단계인데 이렇게 종목이 1,391억인데요. 매집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가창의 움직임을 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유난히가 아니고 유심히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말아올린다고 하죠. 이제 갑자기 말아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고 매집이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 있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18,350원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이차 매수 한 종목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계속해서 왔다가 안 주고 줄 듯 말 듯 하고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네. 저도 나 이차 매수 정말 잘 잡는다. 타점 정말 귀신같이 잡는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지를 않습니다.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데도 안 와서 저도 좀 답답한데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 그때 이차 매수와 함께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즈미디어는 2차 매수까지 갈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아진엑스텍 아까 전에 매수가를 9,490원에 잡아주셨고요. 모션 제어칩, 메타버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모션 제어칩 자세히 어떤 건가요? 네, 모션 제어 칩이라는 게 뭐 모션 제어 칩이겠죠. 아니 그래도 뭔가 알고 가지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다. 같아서. 네. 단저돌로 단기 저항 돌파로 뽑았는데 딱 눌러보니까 모션 제어 칩 혹시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메타버스 네. 관련주더라고요. 그럼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기존에 보던 제가 이제 이노뎁이나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이랑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길래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트 바로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저항 돌파 차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다르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터지지 않았어요. 터지지 않았지만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리가 한 9,100, 2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단기 저항이 9,200원인데 9,200원은 오늘 거래량 없이 그냥 돌파해 주었고 아까 호가 움직임 보니까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 종목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매집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 중에 아직 못 오른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덱스터 말고요. 선익시스템, 이노뎁, 맥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다음 주에 나 급등할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급등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 이상, 5%는 정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저항을 거래량 없이 돌파할 경우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5% 정도만 힘이 없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대로 쭉쭉쭉 본격적인 상승 파동의 시작 자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자리인 것 같고 일단은 5% 되면 종료를 할 거예요. 승을 챙기긴 할 건데 뭐 나는 조금 중장기 투자도 자신 있고 내 포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로 보여주시는 동안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칩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화 기기에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기술이 메타버스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아진엑스텍도 상승을 해줄 거라고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더 붙여볼 만한 게 그럼 아진엑스텍은 메타버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나 반도체 테마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당연히 엮일 수 네. 있겠죠. 반도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진엑스텍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알아봐야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믿고 매수를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승을 거둘 수 있게 열심히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진엑스텍 이것만큼은 꼭 보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매수가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종목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장 이야기 아까 제가 후반부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아껴놨던 게 있는데 시간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빼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제도 짧게 말씀드렸었죠. 그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이 코로나19의 쇼크가 터졌을 때 시장이 쭉 빠지다가 왜 올랐는지부터 본질적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냥 연준이 돈을 풀어서예요. 양적 완화를 극대화하고 그냥 시장에 돈을 막 뿌려주니까 왜냐?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쇼크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우쭈쭈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 괜찮아 하면서 돈을 막 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산 가격도 쭉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이제는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에너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원자재를 미리미리 사서 쟁여놓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이게 실물 경기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돈을
연준이 돈을 풀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기 침체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인플레이션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실물 경기의 물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연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준 거는 이제 페드, 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빠르게 회수해가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그렇게 급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벌써 10몇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올해 한 60번째까지도 신고가 갱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렇다면 코스피는 왜 못 오르냐? 원자재 가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이 환율에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나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현재는 큰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다만 길어질 수도 있고 정말 길어지고 심해진다면 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런 센스이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금리 인상 당장 찾아올 것 같지 않고요. 네. 테이퍼링도 조금은 시간이 남았다. 테이퍼링도 내년까지 좀 천천히 계획하고 있지 당장 막 엄청난 양을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곧 따라갈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도 짧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할게요. 네,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현재 0.11% 하락 구간입니다. 3,000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3,004.1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을 내나 싶었는데 다시 2시 구간부터 하락을 하게 됐죠. 지금은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1,49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14% 상승,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을 합니다. 2.28% 상승하면서 9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4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2%, LG화학이 1.36%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혼조세 보여지고 있죠. 카카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0.78% 수준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0.24% 하락이고 반면에 삼성 SDI가 1.80%,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7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한 보합권이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4% 상승으로 코스피와 반대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995.1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에 약했었습니다. 그래도 장 중에 조점을 높여 나갔고요. 현재는 저점 다시 기록했다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강보합권 수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입니다. 개인이 1,056억 원, 기관이 256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485억 원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펄어비스가 0.93%, 게임주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지금 옥발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0.61% 정도 상승이고요. LNF는 1.4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5% 상승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3.8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LB 2.08% 하락이고요. 4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오늘을 쉬어가고요. 3.96% 하락하면서 14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불어서 0.99% 상승이고요. SK 머티리얼즈가 0.28% 상승, 그리고 CJ ENM이 2.26% 상승하면서 18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계속 보합권이고요. 장 중에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다시 보합권 정도에서 양시장이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작은 테마들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힘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역시나 관망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은 이번 주 시장이랑 거의 비슷했죠. 네네. 마감까지도 그냥 한 주의 마감답게 그냥 이전에 월화수목 시장과 굉장히 비슷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이 조금 횡보하고 있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오면서 개별주나 뭐 개별적인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테마를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에요. 한번 이슈가 됐던 테마를 쫓아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고 미리미리 좀 사놨다가 테마가 순환이 되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를 테마를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게 좀 더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고요. 실제로 뭐 테마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적으로 좀 미리 매수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죽방에서 뭐 엊그저께는 인트로메딕이 상한가를 갔고 실제로 익절을 해서 수익 인증도 했고요. 30%인가 40%인가.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엑토지 소프트 상한가에 매도를 하고 인증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좀 사놓고 좀 강하게 수급이 올 때 매도를 해서 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제 테마가 뭐 지금 와서 뭐 게임, 뭐 싸이월드 좋다 해서 그 테마를 따라가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스피가 다음 주에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또 대형주들이 수급을 다 가져가겠죠. 네. 시장의 수급은 한정적인데 몸집도 엄청나게 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뭐 카카오뱅크, 네이버 뭐 카카오 다 이런 수급을 다 가져가 버리면 개별주들이 또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거를 예상하고 삼성전자를 넣어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를 쫓아가는 매매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다음 주에 코스피가 장대양봉이 안 나오고 횡보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오르고 있는 테마를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 주만 봐도 네. 매일매일 오르는 테마가 달랐죠. 맞아요. 매일매일 정말 이번 주에 저도 테마를 찾으면서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오르는 테마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횡보를 하더라도 이번 주와는 또 다른 테마들이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면 경협주 같은 뭐 그런 테마들이 수급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면 대형주 쪽으로 이 수급이 다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번 주에 올랐던 테마를 좀 쫓아가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을 다음 주에 만약에 대형주들이 오르거나 횡보를 하면서 다른 뭐 테마의 수급이 몰릴 때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이번 주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못 오른 친구들이나 뭐 경협주나 다음 주에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그런 테마들이 수급을 받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올랐던 테마들이 뭐 앞으로 안 오를 거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 수급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을 조금 인식을 하고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줄 때 기다리자. 수급은 계속 돌고 도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서 그 수급의 차례가 이 테마의 차례가 다시 올 때 급등을 할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는 대형주의 흐름이나 테마 너무 빠르게 올라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4% 내려갔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고요. 3,006.16포인트에 마감이 됐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4% 상승하면서 995.0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거의 보합권이었는데요. 10전 내렸습니다. 1,177원 10전에 마친 오늘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최재원 위원님과 오늘의 도전 종목과 또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짧게 질문 하나만 더 그러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NFT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NFT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너무 비싼 정보인데 네. 말씀 꼭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질문이 오늘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그런가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NFT는 정말 좋게 봅니다. 정말 이제 이게 속어로 약간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10배 가는 주식, 정말 100배 가는 코인, 1000배 가는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FT에서 나올 것 같아요. 좀 세계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의 이제 이코노미컬 경제적인 부분 이제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 불가해야 되죠. 내가 이 메타버스 세계에 있는
NFT 토큰이 뭐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저기서도 채굴할 수 있고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상 화폐 중에서도 NFT 대체 불가 토큰이 이 메타버스 세계가 각각 나눠질수록 각 메타버스 세계, 가상 세계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원 달러, 원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역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메타버스로 갈수록 대안은 이 이코노미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NFT밖에 없다. 앞으로도 점점 많이 오를 거고 그 중에서는 진짜 10배 가고 그 넘게 가는 주식도 나올 것이고 100배 가는 NFT 코인도 나올 것이고 그 1000배 가는 NFT 관련 플랫폼도 나올 거다.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NFT에 있다. 메타버스 중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중에서도 NFT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또 눈이 희번덕하게 되는데 관심주를 여쭤보진 않을게요. 네. 근데 그러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잠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제 위메이드나 뭐 펄어비스 이야기를 할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이제 미래 점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추종한다고 하죠. 추종하거나 미리 선점하고 좀 선구자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수급이 빠지지를 않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 계속 뭐 어디가 천장이야 막 하던 여기가 천장인 줄 알았더니 뭐 바닥이었던 그런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있듯이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지금 차트로만 봐도 좋아요. 좋습니다. 네. 내려온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분할로 받아볼 만은 할 것 같고요. 뭐 천장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귀한 정보기 때문에 또 최재원 위원님 말씀에 아끼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또 위원님의 그런 자세한 정보들 좀 얻어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 더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해주신 최재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이만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입니다. 언택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죠.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 의심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